성경에 애굽이라고 나오죠? 예, 뭐 오늘날 뭐라 불러요? 이집트. 예.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말씀 전할 때 뭐 모세 얘기, 야곱, 요셉 얘기할 때 애굽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이 애굽이 어느 나라다? 이집트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러면 아이들은 느낌이 달라요. 예. 애굽이라는 나라는 애들이 교회에서만 듣거든요. 예, 근데 이집트다 이러면 초등학생들이 알아듣습니다. 자, 이집트로 자식들을 데리고 들어간 족장이 누구죠? 야곱이죠. 자, 그 다음에 이집트의 총리를 지낸 족장이 누구죠? 요셉이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에 참여했던 족장이 누구죠? 모세. 그래서 다 이집트 왕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거는 출애굽 연대 문제입니다. 성경대로 BC 1446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고학적인 그런 잘못된 증거에 기초해서 BC 1250년으로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BC 1250년을 주장하는 그 주장들이 왜 잘못됐는지 그 잘못된 근거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 왕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잖아요. 그죠? 성경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다윗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언제까지 없었다고요? 1993년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단지역에서 여기에 보면 다윗의 집,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된 그와 같은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쭉 다윗 왕의 그 고고학적 증거들이 발견이 되면서 더 이상 다윗이 신화적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있는 야곱의 그 가묘가 있는 데입니다. 그것에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곳에 와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죽었을 때 이 막벨라 굴에 장사했죠. 그곳에 있는 기념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이집트에서 죽었죠. 그래 죽으면서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서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다.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이집트에 있는데 해골을 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에다가 묻어라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유언을 기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겜 땅에다가 요셉을 묻었습니다. 이곳에 가면 요셉의 그 무덤, 가묘가 그곳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집트 역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가 어느 바다인지 아시죠? 지중해. 자, 왜 지중해라고 이름 붙인지 아시죠? 지자가 땅 지자에다 중자는요 가운데.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에 있는 바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의 중심에 있는 바다의 남단이 이집트가 되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흐르는 강이 뭐죠? 나일강. 나일강은 요소부터 쭉 흘러요. 엄청나게 길게 흐르면서 이제 쭉 퍼져서 이제 지중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 땅을 크게 두 부위로 나눕니다. 상부 이집트, 하부 이집트. 자, 여기는 뭐라 부를까요? 우리가 볼 때 상부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나일강은 요소부터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상류 지역을 상부 이집트, 하류 지역을 하부 이집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에 헷갈렸어요. 여기 위에서 이게 분명히 상부인데 자꾸 하부라고 하더라고요. 나일강이 흐르는 상류, 하류, 상부, 하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고대의 이집트 왕국은 상부 이집트 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테베라고 하는 이 도시가 오랫동안 수도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쪽 하부 이집트 쪽으로 수도가 넘어가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나일강이 지중해로 들어갈 때는 좀 넓게 퍼져서 들어가죠. 요렇게. 자, 근데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삼각. 그래서 삼각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거가 이제 무슨 모양이에요? 델타. 그래서 델타 삼각주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하부 이집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멤피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수도가 되고, 이제 이쪽 하부 이집트 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저자냐, 아니면 고대에 있었던 책 중에 하나로 보고 고대의 다른 책들을 더 성경보다 우위에 두고 평가하는 자유비평가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누구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습니다. 그분들이 쓴 책인지 알 수 있는 네 가지 뭘 줬죠? 지표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출애굽 연대가 이집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집트 왕국,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집트 역사는 여기에 이제 아주 단순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왕조 이렇게 나오죠. 옛날 왕조인데 1왕조에서 6왕조까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까지는 뭐예요? 탄탄한 왕조가 있다가 어느 시기에 가면 왕의 권력이 좀 약해지는 시기가 있겠죠. 그럼 뭐예요? 쿠데타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막 여러 명이 춘추 전국 시대처럼 여러 명의 뭐 나라 왕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뭐라 그래요? 혼란기 또는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1혼란기를 거쳐요. 자, 그러다가 이 혼란기를 뭐하는 왕이 있겠어요? 수습하고 통일 이집트를 세우는 파라오가 나타나겠죠.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앙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왕조 12왕조를 거칩니다. 12왕조 때 야곱과 요셉 관련이 있습니다. 자, 12왕조가 이제 끝날 무렵에 또 뭐가 생겨요? 쿠데타가 생기면서 여러 왕들이 짧은 시간 내에 왕조가 막 교체를 해요. 자, 이제 이걸 뭐라 할까요? 2차 혼란기 또는 2차 중간기. 그 중간기라고 하나 써두세요. 어떤 사람은 혼란기, 어떤 사람은 중간기.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때 2차 혼란기는 힉소스 왕조입니다. 힉소스가 이집트 말로 무슨 뜻이냐면 이방의 통치자 이런 뜻입니다. 이방의 통치자. 그러니까 이 파라오는 어느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집트 본토배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방에서 왔다 하는데 셈족으로 봅니다. 아시아. 셈족의 파라오가 이집트에 와서 이집트의 왕이 된 거예요. 파라오가. 그거를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힉소스 왕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노예가 됩니다. 그 스토리는 조금 이따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힉소스 왕조를 이제 이방 나라 왕이 왔으니까 쫓아내겠죠. 쫓아내면서 통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무슨 왕조가 되죠? 신왕조. 18, 19왕조가 신왕조입니다. 18왕조가 누구하고 관련이냐? 모세하고 관련이 있고 이때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왕조 말쯤에 어떻게 돼요? 또 뭐가 일어나고요?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여러 파라오들이 짧은 시간에 교체가 쭉 일어나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겠어요? 제3 중간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누구한테 완전히 멸망했어요?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 중에 프톨레미 장군이 있어요. 그 프톨레미 장군이 이집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톨레미는 결국 뭐예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알렉산더 부하장군이니까 어느 나라 사람요? 그리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스 사람이 이집트를 통치하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다가 마지막 왕이 누굴까요? 클레오파트라.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때 누구에게 정복당해요? 로마 제국에 정복이 당해요. 그래서 이집트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이게 이집트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고왕조가 언제 돼요? 주전 27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연대하고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저만 막 저도 이 책 저 책을 읽어보니까 연대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올라갔지? 근데 뭐 제가 조금만 찾아보니까 성경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게 뭐냐, 이집트의 연대는 뭐가 많다? 문제가 많고 뭐가 가득하다? 논란이 가득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역사가들이 역사를 쓸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나라를 좀 더 포장하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것처럼 뻥 튀길 수 있죠. 이집트 연대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너무 뻥튀기가 돼가지고 이집트 왕국이 매우 오래된 왕국처럼 그렇게 지금 굉장히 이집트 연대기 자체가 혼란스러운 연대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저가 진행하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그 주변의 제국 중에 가장 정확한 연대기가 어디라고요? 예, 아시리아 연대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연대기 중에 아시리아 왕하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하고 전쟁한 적이 있겠죠. 그게 있어요. 자, 그러면 아시리아 연대기는 정확하니까 그때 이집트 파라오가 연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돼요. 첫째 하나.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간에 공동사건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연대기는 뭘 통해서 정확하게 계산이 됐죠? 아시리아 연대기를 통해 정확하게 이스라엘 연대기가 아주 1년 단위로 상세하게 계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공동사건이 있으니까 이집트의 연대를 뭐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예, 첫째 기둥입니다. 예, 아시리아의 왕 중에 아수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한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오 중에 타하르카, 우리가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이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느부갓네살. 근데 요 느부갓네살을 세계사에서는 뭐라 부를까요? 네부카드네자르 이렇게 불러요.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단어인데 발음하는 음력 체계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세계사 배울 때 바벨론 제국 창시자 네부카드네자르 2세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 왕이 성경에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분들이 분반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사에서는 뭐라 부른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 부른다. 왜 약간 발음이 다른 거는 발음 체계가 달라서 그런다. 요거 하나 좀 더 해주란 말이죠.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막 세계사 배우고 있는데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구나. 느낌이 다른 거예요.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고 영어 성경하고 우리말 성경 같이 있는 거를 선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세계사 배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 핵족속 나오죠? 핵족속. 자, 실제 어느 나라를 얘기할까요? 세계사. 예, 히타이트 제국이에요.
그 저가 우리말로는 해족속인데 영어를 봤더니까 히타이트. 그 다음에 저가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예, 며칠 전에 배웠던 최초의 철기 문명을 사용했던 히타이트 제국. 성경에 등장하고 있구나. 히타이트 사람들이 일부는 이스라엘까지 내려왔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났구나. 예? 막벨라 굴 3대가 히타이트 사람이잖아요. 예. 성경을 세계사 중심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도록 교사들이 한 번 더 수고를 하시면 좋아요. 이해가 되셨죠? 예. 요번에 강좌 중에 가장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이거일지 몰라요. 실제. 왜 그러냐면 이집트의 타하르카, 세계사인 타하르카라고 해요. 이 파라오를. 성경에 나와요. 이 사람이. 성경에서 뭐라 하죠? 디르하가. 똑같은 인물이에요. 성경에 열왕기하 19장 9절에 나와요.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누구요? 디르하카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디르하가. 자, 근데 저는 처음에 또 보다 보니까 디르하가? 디르하가 성경에는 무슨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스 왕인데 이집트 파라오가 아니잖아요. 그죠? 알고 봤더니까 이집트의 25왕조가, 구스가 원래 어느 나라죠?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사람이 어딜 정복했어요? 이집트를 정복하고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집트 파라오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집트 왕이긴 한데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구스. 그래서 역사에서 봤더니까 이집트 25왕조는 구스 왕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성경과 그들의 맥락이 맞잖아요. 자, 그때 아수르 바니팔이 이 이집트 파라오 타르카 치세 마지막 제26년 때 어디를 침공했다고요? 테베. 아까 고대 수도가 테베에 있죠. 그 수도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약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시리아의 아수르 바니팔이 이집트를 침공한 게 아시리아 연대기에 기록이 돼 있겠죠. 보니까 몇 년이에요? BC 664년. 자, 그러면 타르카가 파라오에 즉위했을 때가 몇 년이죠? 박동희 형제님? 이제부터 계산 몇 년입니까? 26년 더하면 되잖아요. 즉위연도. 그러면 BC 690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요. 네, 이게 첫 번째 이집트 연대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첫 번째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BC 664년이라는 것을 계속 증거해주는 여러 역사 증거가 있습니다. 이 베레수스하고 메네토는 이집트 역사가인데 그들이 쓴 역사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고, 아시리아와 바벨론 연대기에서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제2 해수까지도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기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기둥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예. 이게 이제 역대하 12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 애굽 왕 시삭이 나옵니다. 시삭을 세계사에서는 뭐라 부를까요? 쇼생크 1세. 이 발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자, 발음 한번 해보시죠. 쇼생크 1세. 예, 이게 시삭입니다. 예, 동일한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쳐들어왔는데 그때 르호보암 왕 몇 년째입니까? 제5년입니다. 자, 그런데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가 이거를 계산해야 하는데, 자, 정확한 거는 르호보암 왕 제5년이 몇 년인지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르호보암 왕이 뭐예요? 분열됐을 때 첫 왕이죠. 자, 분열 몇 년 했어요? BC 930년에 분열했어요. 자, 그럼 5년 됐으니까요. 925년 이렇게 되죠. 자, 이 연대기는 어느 연대기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했죠? 아시리아 연대기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불명확한 이집트 파라오의 연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 뭐예요? 소생크 1세가 어쨌든 BC 925년 관련이 있겠죠. 자, 근데 이집트의 그 카르나기라고 하는 신전벽에 시사계의 승전 기념비를 새겨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 써놨냐? 시사광이 즉위한 지 몇 년째? 20년째 팔레스타인을 원정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시사기 파라오로 즉위했을 때가 몇 년입니까? 자, 지금 시사 20년째가 BC 925년이죠? 자, 그러면 즉위는 몇 년? BC 945년. 됐나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기둥을 갖고서 이집트 연대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그 두 가지 연대를 계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BC 600년경,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은 BC 900년경이죠. 자, 그러면 적어도 뭐예요? 출애굽 연대가 BC 1446년이잖아요. 그 연대로 계산하기가 쉽지? 그 위로는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약간 불명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BC 한 1000년부터 그 이후로는 이집트 연대기가 아주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데 그 위로는 약간 뻥튀기 됐다며요. 네, 그거를 감안하고 들으셔야 해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가 된다면 그 이집트의 그 기록도 우리가 사실로 받을 수 있겠죠. 네. 예, 요게 고왕조 때 피라미드를 많이 건설했어요. 피라미드 건설했고, 고왕조 때 수도가 어디냐면 헬리오폴리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요셉이 결혼을 하죠. 그죠? 근데 요셉의 장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죠. 총리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거예요. 총리가 되려면 그 당시 이집트에 그 이집트 사람들은 뭘 섬겼죠? 태양신 라를 섬겼어요. 라, 또 레 이렇게 하는데 그것의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이 된 거예요. 예. 그 총리였을 때 결혼하니까 결국 누가 하사한 거예요? 파라오가 결혼을 시켰겠죠.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 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도인 헬리오폴리스의 토박이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광주의 토박이 이름이 뭐죠? 빛거울. 전주의 토박이 이름 온거울. 먼저 이해되셨죠? 그 헬리오폴리스의 토박이 이름은 온입니다. 네, 이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규모가 상당하죠. 피라미드, 이런 세계의 불가사리 이런 것들을 이들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의 중앙조 11왕조 12왕조가 이 족장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요 지도를 보시면 요쪽이 무슨 이집트죠? 상부 이집트. 그래서 11왕조 수도는 상부 이집트의 테베입니다. 자, 12왕조 때는 수도가 어디로 올라가죠? 하부 이집트, 멤피스가 수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이 이 멤피스 이 수도 지역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왕조가 이제 끝날 무렵에 뭐예요?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제2혼란기로 가죠? 그때 왕조를 뭐라 한다고요? 힉소스 왕조. 힉소스라는 뜻이 외국인 통치자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이쪽에서 옵니다. 아시아 쪽에.
샘족이 와가지고 이집트를 쳐요. 그리고 자, 요 이집트가 무슨 이집트죠? 하부 이집트에 거기에 왕조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라고 해요. 자, 그럼 원래 이집트 사람들은 어디로 물러갔을까요? 도망갔을까요? 네, 상부 이집트에 가 있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원래 이집트 사람들은 이 상부 이집트에 있고 이방인 통치자가 와서 하부 이집트를 접수해서 힉소스 왕조를 건설한 겁니다. 요게 이제 BC 한 1900년경에 중앙조 시기의 걸로 보는데요. 요걸 저주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기들이 골치 겪는 대적하는 60여 개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요 그림 조각이 이해가 됩니까? 만든 거? 요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로들. 요런 그 점토로 그 포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붉은색 글씨 보이나요? 이게 뭐냐면 파라오가 저주하는 도시들이에요. 그 도시에 무슨 이름이 등장해요?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이 주전 1900년경에 이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최초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무슨 힘을 빌어서요? 주술의 힘을 빌어가지고 자기를 대적하는 도시들을 그 저주하는 그 문서에 예루살렘이라는 고대 성도가 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하고 요셉은 12왕조 파라오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가 이미 계산한 건데요. 요셉이 1915년에 출생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느 왕 때 출생했을까요? 1915년. 어느 왕 때요? 아멘엠헤트 2세 때. 네, 물론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출생했죠. 맞습니까? 그리고 한 17세쯤 됐을 때 17세 이후에 이집트로 뭐로 팔려가죠?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자, 그리고 30세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자, 그럼 30세 하면 몇 년이 되죠? 1885년. 요셉을 총리로 세운 파라오가 누구죠? 세소스트리스 2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셉은 세소스트리스 3세까지 총리가 되죠. 자, 그러면 뭐예요? 그때가 세소스트리스 3세가 역사에서 뭐라고 하죠? 12왕조 최대의 뭐다? 전성기였고 페니케아와 크레타 섬까지 엄청난 교역을 확대했고 문화적 황금기, 의술과 수학이 매우 발달한 그 파라오 때 누가 총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은 몇 년도에 죽음을 맞이합니까? 1805년. 자, 그럼 어느 왕 때죠? 아멘에메트 3세 때 이렇게 죽음을 맞습니다. 제2혼란기 아까 보셨죠? 지금 요 지도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가나안 땅에 아시아 쪽에서 누가 왔다고요? 이방인 통치자가 와서 어디를 접수했습니까? 하부 이집트를 접수하고 무슨 왕국 세우죠? 힉소스 왕국을 세워요. 이집트 본토배기들은 어디로 밀려났죠? 네, 상부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때를 역사에서는 테베 왕국, 수도의 이름을 붙여서 테베 왕국이라고 붙입니다. 자, 역사학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자, 요셉이 어느 쪽 사람이죠? 셈족 사람?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힉소스 왕조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 셈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힉소스 왕조의 파라오가 같은 셈족인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주장은 성경으로 볼 때 잘못된 주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에 보시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에 뭐가 된대요?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힉소스 왕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힉소스 왕조는 어디만 다스려요? 하부 이집트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어디에 총리가 됐대요? 전국에, 이집트 전국의 총리가 됐대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힉소스 왕조가 될 수 없고 통일 이집트 일대에 총리가 된 것이 확실하죠. 네, 일부 성경학자들이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주장이다. 성경에 반하는 내용이다.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한 시기를 우리가 이미 계산했죠. 입애굽한 연대. 그때가 BC 1876년경이었고 그때 야곱이 몇 세였죠? 130세였다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자,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지웠어요, 제가. 자, 요셉의 나이를 성경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몇 살에 총리됐죠? 30세. 그죠? 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죠? 풍년, 7년, 흉년, 7년. 자, 그런데 야곱이 자식들을 이끌고 내려왔을 때가 흉년 몇 년 됐을 때라고 하죠? 2년입니다. 자, 30에 총리됐죠. 이제 우리 이성웅 형제님 도와기를 하겠습니다. 30세. 자, 풍년 몇 년요? 7년. 흉년 2년. 그럼 몇 세예요? 그렇죠.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올 때 우리 요셉의 나이가 39세였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야곱은 몇 살에 요셉을 낳았어요? 91세.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입애굽 했을 때가 1876년경이라며요? 그때가 요셉이 나이가 몇 살요? 39세. 그럼 더하면 뭐가 나와요? 요셉의 출생 연대가 나오죠. 맞습니까? BC 1915년에 요셉이 출생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따질 수 있겠나요? 예, 가능합니다. 여기가 세겜에 있는 야곱의 우물 기념교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야곱이 판 우물이 있습니다. 언제 팠어요? 4000년 전에 판 우물. 자, 그런데 이곳에서 누가 또 2000년 전에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죠? 우리 주님께서. 예, 그 우물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물이 있는데 다들 형제님들이 그냥 형제자매님들이 요때 직접 우물을 마셨습니다.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하염없이 내려가요. 하염없이. 그리고 그 물을 또 올려서 제가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예? 4000년 된 우물인데 여기 균이 제가 좀 의학을 좀 했잖아요. 득실득실할 텐데 근데 물이 얼마나 깨끗한 물이 시원한 물이 올라오는지 저도 다들 조금씩 입에 이렇게 맛대려 했는데 제가 한 컵 거의 마셨지 않습니까? 참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직도 참 놀랍죠. 야곱이 4000년 전에 받고 주님이 이 우물에서 2000년 전에 시원한 냉수를 수가성 여인에게 청했던 그 우물이. 아까 이제 보니까 요셉이 30세에 총리로 세운 왕이 누구라고요? 세소스트리스 2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리가 돼서 풍년 7년을 관리하고 흉년 7년도 관리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누구 때까지 가죠? 세소스트리스 3세까지 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죽었기 때문에
그때가 BC 1805년입니다. 아멘엠 헤트 3세 통치 때 요셉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별의별 걸 다 비판해요. 자, 야곱의 아들 요셉 늦은 나이에 얻었죠. 그래서 야곱이 너무 이뻐가지고 무슨 이 요셉에게만 뭘 입혔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자식이 3명인데 누구를 특별히 이뻐했더니까 두 오빠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혜원이가 거의 정복과 형사입니다. 저가 어디 출장을 갔다 와도 오빠들의 잘못된 점 그걸 모든 거를 날짜별로 저한테 보고를 해줬기 때문에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알게 됐지만 두 오빠로부터 수많은 시기와 질투를 사면서 고통의 세월을 겪었고 지금은 극복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데 성경학자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책을 읽었더니까 어떻게 그 옛날에 채색 옷을 입었겠냐, 말도 안 된다. 말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집트의 그 베니아산이라는 지역에 쿠눔 호텝이라는 무덤이 발견이 됐고 거기에 벽화가 지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이게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그리고 지금 셈족 아시아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를 입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입국. 뭔지 알겠죠? 자, 근데 지금 아시아 사람들이 뭐 입고 오죠? 채색 옷. 이 쿠누모테 무덤벽화를 BC 1900년으로 봐요. 어느 시대예요? 요셉 시대, 야곱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아시아 사람들이 주로 무슨 옷을 많이 입혔어요? 채색 옷 입혔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집트에요. 요셉이 총리됐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요셉이 뭐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 계시받았죠. 자, 그때 세소스트리스 2세가 남긴 가장 큰 업적, 제가 그 백과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세소스트리스 2세가 남긴 가장 큰 업적이 여기에 보니까 파이움이라고 하는 도시 보이죠? 여기가 누가 주로 살았어요? 왕실의 거주지예요. 자, 그럼 흉년이 되니까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소스트리스 2세가 나일강에서 물을 수도를 건설해서 어디까지 수도를 건설했어요? 수로를 파이움까지 건설한 거예요. 근데 이 수로를 뭐라고 부를까요? 바흐르 요셉. 요셉의 강. 이게 요셉의 강이에요. 파이움이.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이 부른다니까요. 요셉의 강이라. 이 수로가 지금 나일강에서 이까지 계속 이어진 수로. 자, 왜 이집트 사람들이 이걸 요셉의 강이라 불렀을까요? 세소스트리스 2세 때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이었고 누가 이걸 직접 건설했어요? 요셉. 그의 이름을 기념해서 요셉의 강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실제 역사에서 확인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실제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관련된 걸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누가 등장하죠?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좀 여기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무슨 왕이래요? 새 왕. 아니, 이집트의 그 왕조가 계속 이어졌다면 새 왕이란 말을 안 쓰겠죠. 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뭐 했대요?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어나다는 이 히브리어가 반란하여 일어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또 동일한 단어가 반란하다, 반란해서 일어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 왕이 일어났는데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 됐다는 거예요? 선왕이 죽고 아들 왕이 됐다는 뜻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반란이 일어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새 왕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정말 이집트의 왕이라면 요셉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7년 흉년으로부터 이집트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한 그 총리를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새 왕은 뭐예요? 이집트에서 세워진 왕이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들어오는 왕이 누구예요? 이방의 통치자 힉소스. 이해가 되셨나요? 자, 힉소스 왕은 이집트 본토 사람이 아니잖아요. 굳이 요셉을 알더라도 요셉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노예로 삼은 겁니다. 자, 노예를 삼은 이유를 출애굽기 1장 10절에 9절 10절에서 얘기하죠. 자, 새 왕조가 일어나서 뭐랍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뭐하다? 많다. 자, 만약에 이 왕조가 이집트 원래 본토 왕조라면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자식을 낳을지라도 이집트 본토 사람들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거는. 맞나요? 그런데 이방의 통치자가 와서 하부 이집트만 점령해서 왕조를 세웠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누구보다는 더 많을 수 있어요. 들어온 셈족 사람들보다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많고 뭐하다? 강해서 무슨 문제가 있죠? 적들과 연합할 것을 뭐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적들은 누구예요? 이집트 본토 사람인 테베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고센 지역이죠? 맞습니까? 고센 지역.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뭐예요? 힉소스 사람들보다 숫자적으로 더 많고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하고 연합할 가능성이 있어요? 테베, 이집트 본토 사람들하고. 그렇게 해서 힉소스 사람들을 다시 몰아낼까 두려움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뭐로 삼은 거예요? 노예로 삼은 겁니다. 자, 맥락이 좀 이어집니까?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게 된 것이죠. 예, 이제 10분 휴식하고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